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마토. 하락세가 약간은 잠잠해진 것일까요?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직도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방심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XRP 및 리플사에 관련된 정보들 한데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에 관련된 이런저런 소식들을 모아봤는데요. 리플사의 ODL 파트너라고 볼 수 있는 빗소, 당연하게도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거래소로 불린다는 인도 닥스, 마찬가지로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자, 이렇게 여러 거래소들 전 세계에서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을 지원하고 있지만 단 한 군데, 이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역시나 안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플레어 측에서는 트윗을 남겨가지고 이제 큰 거래소들 중에서 플레어 측과 제대로 대화를 하지 않은 곳은 코인베이스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리고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이제 스냅샷이든지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남겨진 시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아마도 지원이 불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또 이 사달을 내고 마네요. 이 자식들 정신 못 차리고. 오죽했으면 스파크 측에서 이렇게 트윗을 남겼겠습니까? 자, 아무튼 아쉽지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바이낸스가 있으니까 다른 거래소들을 통해서 좋은 시장들이 형성될 수 있기를 바라보고, 자, 그 다음으로 최근 XRP 가격이 조금 올랐는데요. 암호화폐 투자회사인 크네틱 캐피탈의 CEO는 왜 XRP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올랐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유를 밝혔다라고 하는데요. 지난 11월 30일 XRP 같은 경우는 가격이 30센트였었는데 4일 만에 76센트대까지 올랐었다. 이유는 바로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XRP는 플레어 네트워크 출시와 동시에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추가하여 이더리움에 도전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밝혔습니다. 자, 물론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 때문에 가격이 좀 오를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을 했었었죠. 그런데 이번에 결정적으로 XRP가 펌핑을 받을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불장이 와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까지 암호화폐 시장은 굉장히 미성숙하기 때문에 호재는 핑계일 뿐이죠. 장이 좋아야 이제 가격도 올라갑니다. 그냥 비트코인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아직까지도 굉장히 미성숙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뭐 안 오른 것보단 낫죠. 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기사에서 이야기하기를 국제 지불 플랫폼 플라즈마페이의 CEO는 이 시장이 변하기 전에라는 단어를 썼는데 아마 이 상승장이 끝나기 전에라고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자, 아무튼 이 시장이 변하기 전에 XRP가 1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고, XRP를 좋아하는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중에 한 명 크레더블 크립토 같은 경우는 XRP를 38센트에서 55센트 사이에서 줄 수 있으면 복받은 거다.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면 잡아라. 이보다 가격이 낮아질지는 모르겠다. 그러니 분할 매수 추천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8에서 55센트 사이면은 꽤 범위가 크죠. XRP가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아무튼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 같은 경우는 더욱더 많은 거래소들이 참여하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많은 분들이 흥미롭게 들으실 수도 있을 법한 그런 주제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바로 모건 크릭 캐피탈의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 폼플리아노가 두 번째로 빵형과 팟캐스트 인터뷰를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관련된 기사들이 몇 개가 나와 있는데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그림이 너무 웃겨가지고 이게 빵형이래요. 이 빵형이라기보다는 산적같이 생겼는데 임꺽정같이 생겼죠. 자, 임꺽정 닮은 빵형이 웃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기사 같은 경우는 국내 기사도 벌써 나와 있어가지고 국내 기사를 기반으로 보면서 이제 해외 기사 있었던 거 몇 가지 살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팟캐스트의 진행자인 폼플리아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데요. 만약에 SEC가 XRP를 증권으로 정의하게 될 경우, 분류하게 될 경우 리플사에는 어떤 타격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미국에서 계속해서 리플사는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자 빵형은 먼저 이야기하기를, 자, 일단 XRP를 증권으로 보기에는 매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XRP 같은 경우는 다른 G20 시장에서는 전혀 증권으로 보여지고 있지 않으며 G20 시장 밖에서도 내가 아는 한 XRP를 증권으로 보고 있는 시장, 즉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자, 그런데 만약에 SEC가 XRP를 증권으로 보게 된다면 리플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ODL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리플사는 크게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만약에 증권으로 판명이 나게 될 경우 리플사를 포함한 모든 XRP 홀더들은 SEC 측의 브로커 딜러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죠.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수십 개 국가에서 XRP를 들고 있는데, 자, 그리고 빵형은 덧붙이기를 리플사의 고객은 90% 이상이 미국 밖의 기업들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자, 물론 빵형이 이야기를 한 대로 XRP가 증권으로 판명이 나게 된다? 그러면은 일단 리플사는 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리플사가 XRP 생태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해왔고 수년 동안 사업의 중심을 XRP로 두고 있었는데 이것을 미국 내에서는 멈춰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제가 봤을 때도 XRP는 증권으로 판명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그런 판명이 이루어진다 했을 때 리플사는 이미 계획을 가지고 있죠. 해외로 이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 기업 가치가 100억 달러 넘어가는 이런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저는 아니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들은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토론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갈링하우스는 그전부터 계속해서 중국이 비트코인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왔었죠. 그 이유는 바로 중국의 마이닝풀 4개가 비트코인의 50%가 넘는 해시파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51% 공격을 가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자 이에 대해서 폼폴리아노는 공산당이 마이닝풀을 폐쇄하는 등 마이너를 상대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를 개편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의 규제 환경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는 빵형이지만은 올해 9월 미 연방의회에 제출됐었던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는 것 같다고 하는데요. 특히 디지털 상품 거래법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SEC 사이에 존재하는 규제 간극을 메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기사에서는 다시 한번 언급하기를 올해 미네소타 공화당 의원인 톰 에머는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다고 하죠. 자, 과연 언제쯤이면 이 증권 논쟁은 끝나게 될까요? 결국 올해도 해가 넘어갈 때까지 아무런 발전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답답하네요. 일부러 늦추고 있다라고 밖에는 생각을 할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이 재밌는 짤이 올라와가지고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해당 팟캐스트가 진행되고 있을 때 지금 빵형과 폼플리아노의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웃긴 장면이 연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빵형이 폼플리아노에게 물어봤어요. 자, 중국 공산당이 마음만 먹으면 채굴자들에게 지령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러자 폼플리아노는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는데 빵형은 너무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상한 표정을 지었었습니다. 그것이 웃기다라는 것인데 한번 보시죠. Okay, well, let me ask two questions. Okay. Do you think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ould, if they wanted to, control those 4 miners? No. 자, 아무튼 이 재밌는 표정을 짓는 빵형. 중국 공산당은 마음만 먹으면은 채굴장도 압류할 수 있고 채굴자들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주물럭주물럭 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암호화폐 영상 시간 동안에 기회가 될 때마다 이 해시레이트 파워를 중국으로부터 최대한 빨리 뺏어와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인데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공산당들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죠. 저도 공산당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들의 악행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도 있겠으나 이 채널 성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비트코인은 하루빨리 중국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XRP에 관련된 좋은 소식도 나오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토마토 밭에 물주기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한 분 한 분 도움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